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이의 측근인 조말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말생은 태종 이방원이의 측근인데 1370년 태어나 1447년 77살에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가 1367년생이니까 이 사람은 1370년생,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보다도 3살 어린 사람으로 태종을 매우 충성스럽게 보좌를 했고, 태종이 그 3살 어린 이 조말생을 총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태종하고 비슷한 나이기 때문에 세종 때 가서 이제 그 꽃을 피죠. 그래서 세종이 즉위한 후에 8년 동안,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1418년에 즉위를 해서 1426년까지 8년 동안 그 신임이 대단해서 세종대왕의 초기에 8년간 병조 판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문관 대제학을 하게 되고, 예문관 대제학이라는 거는 지금의 이제 교육부 장관, 병조 판서는 이제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예문관 대제학은 이제 교육부 장관 격인데, 아주 명문가문만이 할 수 있는, 학문이 우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문관 대제학이 되겠습니다. 판중추 원사도 하고 이조판서, 형조판서 이런 장관급을 지낸 아주 고위직의 사람이 바로 조말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1401년에 31살 때 문과의 장원급제를 하고 이조 정랑 등의 요직을 맡게 돼 있고, 태종이 총애를 하게 됩니다. 1418년에 세종이 즉위를 할 때는 48살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차관급인 이조 참랑 해서 정삼품 당상관, 상당히 이제 고위직에 있게 되는 것을 세종은 이제 그 보좌를 해주죠. 1428년에 그 58살 때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많이 받아 처먹었다는 그런 탄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말생이가 뇌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죽이라는 그 상소가, 탄핵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이 조말생이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귀향을 보냈다가 사면이 돼서 고향에서 2년 동안 푹 쉬게 됩니다. 1432년에 63살 때 동지 중추원사로 정계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고, 1433년 64살 때 한길도 관찰사, 그러니까 한길도의 총 이제 한길도 관리하는 도지사죠. 한길도 관찰사가 되어서 64살 때 여진족을 격퇴를 하지만은 병으로 은퇴를 하게 됐다가 다시 또 복귀해서 지중추원사, 예문학 대제학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말생이는 행정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서 세종대왕이 조말생이를 이제 많이 부려먹죠. 그래서 조말생의 행정 능력과 소화는 뛰어나고 그걸 높이 사서 중용을 하지만은 일을 시키지만은 이 사람이 뇌물을 많이 받아먹는 그런 부패는 묵과하지 않는 그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말생이가 결국에는 그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그 재상 정승이 되지는 못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이 이제 거기까지는 안 시켜주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그 황희 정승이라든가 이런 능력 있는 신하는 아주 죽을 때까지 부려먹는 아주 명군입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이를 부려먹어서 황희정승도 그렇고 조말생이도 그렇고 늙어서 70 몇 살까지 계속 부려먹는 거죠. 그 사직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만든 거죠. 세종대왕은 1397년에 태어나서 1450년에 53살에 53살에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재위는 1418년, 그러니까 20살에 즉위를 한 거죠. 태종 이방원이한테 물려받아서 1418년부터 1450년까지 3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1418년에 즉위를 했지만은 20살에, 이때부터 24살인 1422년까지 4년 동안은 태종 대왕이 뒤에서 섭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태종의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인 이숙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숙본은 1373년부터 1440년까지 67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태종 이방원이보다도 6살이나 어리죠. 1390년 17살 때 공양왕 때
생원시에 그 과거에 합격을 하고 1394년 20살 때 문과 병과에 급제를 해서 정안대군의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신복이 초기부터 20살부터 이제 이방원의 신복이 됩니다. 1398년 25살 때 1차 왕자의 난 때 안산 군사의 그 벼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산군의 그 병력을 동원을 하죠. 안산군의 병력을 동원해서 서울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숙번이가 그 안산에 있는 사병들을 동원을 해서 경복궁으로 출동을 해서 한송부를 점령을 하고 세자, 방석, 방번, 그다음에 정도전, 남원, 심효생을 제거를 하는데 앞장을 서서 큰 공을 씁니다. 그 군사력을 동원한 그 최전방 그 뭐 사단장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앞에 선 그 뭐 연대장이나 뭐 사단장, 뭐 대대장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총 들고 앞에 제일 먼저 쓴 게 이제 25살 때 1398년 1차 왕제의 난 때가 되겠습니다. 1398년에 정종이 즉위를 했을 때 이방원한테 이숙번이가 말합니다. 자기보다 이제 6살 많은 방원이한테 말하기를 공을 그러니까 왕자죠 왕자 공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방원이가 이 말을 듣고 이놈이 나를 믿는구나 하고 신임을 하면서도 이방원이는 이놈이 그 시키는 대로 하지 뭐 계산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방원이가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그 이숙번이를 좀 경계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1400년 27살 때 2차 왕조한 때는 좌부승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비서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방간하고 박포의 난을 진압을 했고 1402년 29살 때 도진무의 병력에 있으면서 안변부사인 조사이의 그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1408년 35살 때는 동북면 절제사를 하면서 동북면 그러니까 그 저쪽에 그 함길도 이쪽에 그 변방 이쪽에 이제 그 국방 담당 그러니까 뭐 그쪽에 무슨 군단장이나 사단장으로 이제 가 있는 거죠. 35살 때 1413년에 이제 40살 때 드디어 이제 조정으로 본사로 돌아와서 병조 판소가 40살 때 되겠습니다. 1414년 41살 때 의정부 찬성사, 의정부 좌찬성 해서 이제 뭐 차관급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1415년 42살 때 보국 승록 대부 좌찬성 안성부원군에서 아주 높은 벼슬을 몇 가지를 겸임을 하게 되면서 42살 때 자만과 거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자만하고 거만해지니까 주변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헌부하고 사관원의 탄핵이 쏟아지게 되면서 유배를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게 되고 42살 한참 나이 때 황해도 연안에 은거를 하게 되지만은 그의 죄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숨어 있는 게 별로 벌이 가볍다 하면서 탄핵이 계속 쏟아지게 된 게 이제 1415년 태종 이방원이 집권 말기 이 사람 이숙보이는 42살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1417년 44살 때 관직을 삭탈당하고 드디어 공신노권 그다음에 직첩 이런 그 공신에게 주어진 모든 그 보훈 그런 그 유리한 어떤 그런 조건들이 모두 회수가 되고 완전히 다 박탈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의 함양으로 유배를 가는 게 44살이 됩니다. 1418년 45살 때 1418년 드디어 이제 세종대왕이 즉위를 하면서는 용비어 청가를 편찬하는데 이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용비어 청가 편찬에 참가를 해서 참가를 하면서 이제 죄를 좀 이제 그 감면해 주죠. 중요한 일을 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유배 가는 거를 이제 그 없애주고 경기도에서 그냥 자유인으로 거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자유롭게 이제 45살 때 이제 뭔가 풀어졌지만은 정계의 그 복귀는 결국에는 못하게 됩니다. 정계에는 돌아오지는 못하고 그냥 그런 상태로 해서 45살 때부터 죽을 때가 이제 67살에 죽었으니까 거의 한 22년 동안은 그냥 혼자서 허송 뭐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보내게 된 사람이 바로 이숙번입니다. 감사합니다.